네, 형님부터 돌아가면서 그냥 지금은 한국만 일상을 살아가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 있군요. 제가 영국이라고 하고요. 아, 네. 대학생들은 저희 자원이랑 환경 좋고. 네, 반갑습니다. 네. 패친들도 잘 알고. 반갑습니다. 네. 네, 철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권익의 교육을 갔는데 장하나 의원님의 이름을 보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있었는데 째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현인데 그렇게 살고 않아서 숙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공개 안 하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또 공부를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연기하지 마세요. 안 올릴 테니까. 오프라인은 상이니까 지금. 사진 안 찍어요. 결론은 뭐냐면 잘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님 데려왔는데 같이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됐네요. 도착하기 전에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영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레 어떻게 준비가 되신 거죠? 네.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익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서 보고 저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장난한,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지만, 하도 많은 사람, 근데 저 기분 좋은 소문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오늘 모시면서 되게 뜻깊게 모시게 됐는데, 1년 동안 진짜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전국을 다 교육 다니셨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에피소드 좀 들어보고, 앞으로 또, 비전,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지만, 민주통합당 지금 국회의원이고, 또 상임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노동현장을 다른 연립들보다 더 가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일단, 그 사진 보면서 저도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리해보니까 그냥 언론이라던가 그런데 안 드러났던 이야기들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법이 있고 노동법 제도가 있고 그렇지만 그 노동 분야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자로 얘기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 그 현장마다 다 다른 이야기라서 그런 게 저한테 참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돌아보면서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도 물어봐주시면 그때 그때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안전하고 네, 편하게 하시면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제일 최근에 어제였나? 최근 사진인데요. 네. 아까 전에 옆에 무슨 큰 결심 했다고 얘기해주지만 제가 5월 4일날 민주당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출마를 했는데 지금 아시겠죠? 민주당이 위기라고 막 촉진해야 된다고 언론통에 많이 보여지죠. 네.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민주당 내에 비주류 주의가 있네, 친노 비노가 있고 또 집단 지도체제 지금까지 있었는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혁신론이 민주당 내부적인 문제로 되게 협소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총선 대선 패배한 게 민주당 안에 정말 문제적인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가 혁신의 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에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서로 공격하는 느낌만 보여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혁신 논쟁이 민주당을 더 겁먹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저와 같은 뜻의 대변을 후보가 있었으면 저도 두 분 지지했겠지만
그런 조직이 안 보이기에는 제가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그 얘기도 간단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고위원 나간다니까 뭐 홍보물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홍보를 만들니까 이번에 1만 명 저기 소개했는데 거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은 회계박사 하시는 김한주 분이시고요. 이제 이마트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은 전주창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이신데 그 거대한 이마트라는 회사에서 한 8년 동안 되게는 세 분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8년을 이렇게 지내셨어요. 대단하죠? 노동조합 만들고 그냥 설립신고를 받아줘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당연한 그런 건데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취시하고 노동조합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 이런 거를 보여줬던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 입으시던 유니폼을 갖고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2달여 싸워가면서 서로 되게 동고동락했던 이런 일입니다. 곧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 저희가 밝혔던 내부 저희가 폭로했던 내부 자료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지금 옆에 이마트 직원 3명이 방어도 넣고 도청하고 비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거나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념사랑원을 제일 앞에 놨고요. 이분들 처음 봤을 때 표정이 두려워, 무기력함, 패배가 그거지. 아무리 싸우기가 안 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정말 다이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개미랑 코끼리 싸움 더 큰 차이일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같이 힘을 모으니까 조금은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4월 15일에 결국 복직도 하십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표정들 되게 좋으신 거예요. 처음엔 생각들이 신세계 이마트라는 거대한 회사에서 이 평범한 여기 계신 것 같은 평범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학교 때 좌파 운동을 했던 분들 아니면 미정치업 분들 이제 학출이라고 그러죠. 학교 때 노동운동하다가 사업장으로 들어간 그런 분들 아니고 정말 100% 순수 이마트 직원이십니다. 그래서 더 각별한 이마트 노동인 것 같고요. 이거 시간 순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BR 코리아가 요 마크 보면 아시겠지만 베스킨라빈스 여기가 처음에는 한국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직접 고용했던 직원들이었어요. 다 BR 코리아 직원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꼼수를 부리죠. 월급이든 처우는 좀 올려줄게. 그 대신 회사를 BR 코리아가 아니라 서희산업이라는 처음에 이름 달랐지만 서희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고용으로 하고 거기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하자. 이게 그 유명한 선행하도록인데 결국 거의 다 불법 파견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불법 파견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 나쁜 점은 처음에 월급을 좀 올려준다. 왜 올려주지 하면서 그 소속을 바꾸는 순간 이제 BR코리아라는 큰 기업의 어떤 공유직 들어가면서 전혀 이제 동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런 파견업체가 가진 파견업체 직원이 되면 원래 BR코리아 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라던가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서희산업이 BR코리아에 며칠까지 아이스크림 몇 톤을 만들어준다 이런 계약만 있을 뿐 나머지는 서희산업 관리자로부터만 업무 지시라던가 모든 걸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소속은 서희산업이고 BR코리아 관리자들이 인격적으로 지금 모독을 하면서 그런 되게 업무 지시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불법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여실히 드러났던 사업장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충청도 음성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청도 양반이라 그러는데 양반이라는 표현도 있고 되게 너무 순수하시고 소속을 하시고 노동운동 같이 노동자 장벽권을 발동을 해서 사측과 싸워나가는 것들이 이분들한테 좀 되게 생소했던 분들인데 여기 지난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이분들이 파업을 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상경투쟁을 하신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 점포마다 유인 시위도 하시고 막 서울에서 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유인물도 나눠주시고 또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저랑 이분들 처음 만난 거 국회 앞에서 시위하시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어떤 일인가요? 라고 인사하고 물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결국 이분들 그 이쪽 사진은 이분이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거기 6층인가 7층에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자고 먹고 마시면서 싸웠던 그런 현장이고 거기 가서 제가 서서 그냥 잘해보겠다고 인사드리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분들도 결국 사인회는 회사로 돌아가고 노조도 집행되긴 하지만 100% 만족할 만한 이런 결과는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결국에 제일 정상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측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매번 사인하면 서희산업 사측이 있고 이분들은 서희산업 노동자니까 그렇게 사인해야 되는데 그 협약서에 보면 BR코리아랑 서희산업 사측하고 이분들 그러니까 3자 사인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 협약서 자체가 이분들의 어떤 노사관계에 BR코리아가 이미 개입했다는 거를 거꾸로 반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협약서를 보면서 이거 불법하게 증거 자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 자체가. 근데도 그렇게 사인하고 일단 들어갔었는데 그 외에도 이분들이 들어가면 좋다. 다 해결됐다 전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이마트 전수찬위원장님도 들어가면 얼마나 더 큰 탄압이 기다릴까. 우리도 사실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일단 들어가고 뭐 그렇게 미행하고 집 옆에 오피스텔 얻어서 잠복할 정도의 이 사람들인데 들어가면 또 그걸 어떤 핑계를 대서 징계라고 쫓겨낼까 참 걱정이 되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이마트 문제에 집중을 했지만 관심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소리 소문 없이 당하고 마는 게 아니냐 걱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언론에서 충분히 보고 계시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는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큰 게 없어요. 우리 당사자들 말고 그 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면 어쨌든 이마트는 이렇게 스킬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줘야지만 운영되는 회사니까 소비자들이 이 회사의 어떤 문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거에 압박을 받지 진짜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한계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이거를 법에 따라서 다 조정이 됐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투자하고 이럴 일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뭐 행정부나 사법부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거리에 나와야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지금 국회에 있으니까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힘이 되어드리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국회의원으로서도 되게 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BR코리아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그 위원장 선거를 다시 했어요. 지금 선거를. 지금 미사진에서 빨간 토끼 입으신 분이 위원장님이시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회사 측에서 오염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회사 측에 좀 호의적인 이런 직원을 일부러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내세워서 회사가 노조를 장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노조 내부 선거까지 국회의원이 어떻게 개입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아이패드로 저는 이강인 위원장님 그동안 싸우시면서 너무 정말 노조 조합원들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의롭고 책임감 있으시고 저도 많이 배웠다 이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동영상을 보내서 전체 조합원들한테 문자로 좀 쏴달라고 저희 메시지를. 근데 다음날 이렇게 선거 잘 돼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자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시긴 하면. K주는 많이 아시죠? 뭐 하는 데서. 네, 등산복. 네. 네. 근데 이승기가 이승기예요, 이승.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등산복 요새 아웃도어 그 업계가 정말 호황이죠. 네. 다이버 누구나 등산복을 입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등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뒤에 플래카드 보시면 사장 100억 상금 대상, 생산부는 한신작 취급, K코리아 양심도 없는다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정리해고 하게 되면 정리해고 여건에 회사 경영상 등급한 이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장 등급 판매장 가져오면 흑자예요, 흑자. 요새 케이스 잘 나갑니다. 회사 만들고 요새처럼 잘 된 적이 없고요. 처음에 이건 2세 경영인데 나머지 경우에는 그 여기 지금 직원들 보시면은 지금 거의 50세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이분들이 근무하신 지가 보통 1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대회장 때는 처음에 이런 등산업으로 시작한 게 그게 아니라 무슨 안전화 같은 거 있죠? 공사하실 때. 그런 거 하고 근데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납품을 저희 회사가 커지다가 이런 등산 아웃도어까지 나갔는데 이게 주호일을 만나면서 아웃도어가 확 쪘다는 주호일하니까 휴일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커졌는데 이제 아들은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2살밖에 차이 안 나고 젊고 뭐 미국 유학도 갔던 것 같고요. 하니까 직원들과 약간 같이 살아가야 된다. 직원들과 가족이다. 이 회사의 같은 주인이고 회사가 잘 되면 가족들도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해서 외국의 공장들을 막 만들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지금 여기는 뭐 말레이시아 거기가 공장을 나갔는데 회사 직원들은 걱정하죠. 공장 밖으로 나가면 우리 밖을 무슨 어떻게 책임지나 하면서 근데 뭐 총회라던가 이럴 때마다 아니다. 밖에 공장 만들지만 안에는 아무 한국 공장은 한국 공장대로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공장된다고 매번 강조를 했답니다. 근데 공장 완공 되자마자 이걸 싹 깎은 거죠. 이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50세가 된 어르신들, 정말 회사에 몸을 바쳤던 분들은 할머니 분들이 이분들한테 말레이시아에 가서 근무해라, 대상분장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합니다. 참 화가 나요. 들을수록 뭐 구구절절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 환경이 좋아하냐? 아니 나 공장 바닥에 그 스티로폼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계속 점심을 먹었었고 뭐 신발 공장이니까 뭐 본드 같은 좀 독한 거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근로감독들이 나오죠. 그 회사 환경이 어떤지 그러면 아침부터 그날 환기하고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하루 휴가거리에서 넘어가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안전교육 같은 거 받는 거 있으면 교육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냥 받았다고 있고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그 노동자가 그 권리,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을 혜택도 못 받고 사실은 살아왔다. 아버지 정말 화가 나는 건 IMF 때 일단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뭐 3년인지 5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임금 조결하고 이후에 회사가 잘 되면 그때 어떻게 자기들도 그런 어떤 회사가 성장한 만큼 나누는 그런 것까지 체결을 해서 오히려 노동자가 회사를 걱정하고 회사를 살리려는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더 받은 건 없고 그 월급이 정상화되지 않고 회사는 저렇게 잘 나가서 이런 이승기 같은 K2는 예전에 그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광고, TV 광고까지 해가면서 잘 나가는데 자기들은 정말 팽자치고 내버려진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파업하시고 이분들도 회사 2층 로비에서 돗자리 깔고 어디 안 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무직 직원들이 오다 가다 하면서 그냥 왜 이러시냐고 좀 바닥에 이렇게 앉고 있는 사람들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그 기분도 되게 묘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보면서 너희들도 같은 노동자인데 너네도 니네가 이렇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같은 노동자끼리 안 챙겨주면 너희들도 언젠가 이 꼴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젊은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100분 맞다고 생각해요. 사용자는 노동자 이런 생산직을 내쫓을 때는 뒷간질 시켜서 너희는 우리 편 들고 저기 내쫓는데 협조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노동자고요. 결국 그래봤자 또 불필요한 이 사람들 쫓겨내기 마련입니다. 대체할 때 생기는 하고 아니면 정규직인데 계속 규직화 해버린다던가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남이 아니라 우리끼리 같은 마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생산은 없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고요. 이분들도 근데 그렇게 싸워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희산업이나 KT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회의원 대장하는 처음 만난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뭐 언론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싸우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서 뭐 응원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고 또 이분들이 의혹은 있지만 찾지 못하는 뭐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정기회가 한 번 열리고 임시회가 계속 열리는데 이제 4월에도 또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장관이 나올 것이고 또 여야 합의를 통해서 KT-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장 증인을 부르고 노조분들 증인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걸 하시겠죠? KT-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사장 100억 배당했는데 이분들 정리하는 건 문제 아니냐? 노동부는 뭐하고 있느냐? 근로감독 확인한 지금 왜 시정되는 게 없느냐고 따져묻고 그게 시정되게끔 하는 게 국회의원 역할이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퍼졌네요. 빠른 제가 궁금해요. 다시 파워. 몰라야 되네.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얼굴도 보면 이 사진 얼굴을 보면 다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막 통쾌하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왜 우리가 자기도 이렇게 파업하고 데모를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다. 예전에 길에서 누가 데모하고 왜 시끄럽게 저래.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좀 폭력적으로 보여지고 왜 저렇게 일하는데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고 이랬었는데 해보니까 알겠다며 제가 나이 20 넘어서 세상 공부를 다시 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KT-코리아는 아까 BR코리아 분들이 좀 다 그런 케이스예요. 노동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전혀 그전에는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이건 문화랄까요? 노동운동 수습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분들인데 해보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되게 교훈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자기가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 거리에 지나면서 정말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어떨까. 거리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어 나온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 그때부터 나도 연대해야 되고 나도 잘한 사람들 문제에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교훈인 것 같고 이분들도 되게 이런 자기 확산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개인들의 삶의 어떤 방식, 시각 같은 게 되게 많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가 직장에 다니고 이런 문제까지 안 겪어본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경우는 저도 경험했지만 저도 제가 회사에서 불이익당한데 감히 문제제기도 못하고 그냥 지낸 적도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통쾌하세요. 지금 이분들은 본사에서는 아쉽게는 아시지만 대기자 공근처인데 본사 근처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 아파트형 공장에 가 계시고 예전에는 생산을 하셨지만 지금 생산은 아니고 AS 부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죠. 자기도 물건 만들던 사람인데 AS를 하게 돼서 사실은 그분들한테 자부심일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던 기술이 있는 분들인데 이제 AS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신발들 신덕이 없고 뭐 함부로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AS 맡긴 분들이 좀 빨거나 닦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AS 하는 것 사람도 사람인데 보내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다 생각 없이 막 보내고 그런 얘기 하시고 또 예전에 지금까지 아무리 이래도 추석 천원에 건전한 이런 그 인센티브 성과급 뭐가 없었어요. 강연도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뭐 추석 때 사람들 뭐 150만 원씩 줬어요. 예전에 좀 잘하지 이지라서 뭐 그런다면 그랬죠. 그래서 뭐 사장이 자기가 그 어린 사장 있잖아요. 아들 인생 경력이 자기가 이런 거 하고 밥도 먹었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유치하게 어렵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봤지 안 됩니다. 이랬답니다. 근데 어쨌든 싸우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국회의원도 환영이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 8명인데 전국의 분쟁 사업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 다 손치지 못하는 건 너무 많고 장기 사업장이라고
그러죠. 몇 년 동안 지금 회사로 못 들어간 이런 분들 많고, 호으로 뭐 지금 해고자 나서 7년, 8년 되신 분들 아직도 해고자 무직 공동수행단을 싸우고 계신데, 가끔은 정말 답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8년이든 10년이든 10년이든 싸우는 이상, 국회의원이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당사자가 중요하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걸 시작을 했을지언정, 많은 고통받는 노동자들이나 권리 주장 못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허투루 일을 못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맨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마우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정말. 이거 유명한데, 이것도 제가 일하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SJM이라고 노조 탄압의 용역 카페가 얼만큼 조직적으로 또 사측에서 너무 악질적으로 용역 카페를 쓰고 있는지가 드러났던 건인데, 사실 그 전에 쌍용차 사태 때도 용역 들어가 있었고, 또 문제는 그때 이제 경찰 기동대라는 경찰 특공대라고 대테러 진압 부대거든요. 사람 잡는 사람들이에요. 테러 리스트들하고 싸우게끔 훈련된 사람들이 쌍용차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들을 죽여갖고 때렸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쌍차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사업장들에서 용역 카페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공작받고 내쫓았는데, 그런 일들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각이 안 되다가 제가 개원을 하고 SJM에서도 당시에 컨택터스라는 용역 업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도 뭐 좀 유혈 사태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저도 뭐 저희 방에서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인권단체 쪽에서 저희 방에 자료를 주셨어요. 이분들은 진짜 얘기가 꼬리를 들고 갔는데, 처음에 그 현명철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제가 맡게 돼서 인권단체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물론 아쉽게도 현명철은 정말 잘못한 게 많았지만 또 인권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때 이전으로 본인들이 용역 업체를 모니터링을 해왔었는데, 컨택터스라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뭐 7, 80장 홈페이지 전체를 캡처를 해놨다. 그 내용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 내용에는 이제 민간 군사 업체라고 본인들의 회사를 광고를 해놨었고, 저희가 외국에 가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그 농던들을 대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미대표라던가 좀 민간 기업이 보유해서는 위험해 보이는 많은 민핵이라든가 미생명 이런 거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를 해놨던 게 있고, 거기에 또 재밌었던 게 본인들이 서울시장 선거 때 민원과 개인 경험을 했었다는 것들을 이 업체에 광고를 해놨기에, 왜냐하면 이 SDN 사태 터지자마자 홈페이지에 차단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자료를 언론에 또 드러내놓으면서 아마 그 SJM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당시에 신문지상에 연일 SJM 사건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 깡패들이 이 공장에 정말 토끼몰이식으로 이 노동자들이 진압을 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2층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다가 다치고 깨지고 이랬는데, 문제는 바로 그 앞에 장표랑 앞에 경찰들이 출동해 있었어요. 안에서 치고 받고, 이분들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날카로운 쇠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던져서 지금 공장 가보면 지금 이 벽에 지금 그런 자국처럼 벽이 다 피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경찰이 그거를 방조를 했어요. 경찰은 누가 잘잘못했던 간에 그런 민간 사람들 사이에 폭력할 때는 당연히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경찰과 사측과 용역 피해지 참자가 동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방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랬다가 이제 경찰적 문제가 돼서 그 후에 이제 국회안에서 용역 총격에 관한 청문회도 사실 이 SJM 건으로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무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사람들 말을 좀 안 믿기도 하고, 특히 경찰들이 무슨 얘기하면 진짜 안 믿거든요. 왜냐면 제가 풀이되기 직전에 저 제주도 사람이라서 해군이지 반전도 했었고, 그 앞에서 제가
경찰한테 매일매일 맞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 얘기하는 건 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몸에 배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기 없다 그러니까 트럭 뒤에 열어보시라고. 한 개 두 개 열었더니 뭐 앞에 막 옷들이랑 보호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뭐라 그럴까 이 노란 상자를 막 드러내고 맨 밑에 깔려있는 상자에서 이렇게 수백 개의 사람 1m가 넘는 공목들이 수백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쏟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오마이뉴스라고 훈령이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그때 공장으로 못 들어와서 정말 간결하게 해서 기자들이 좀 많이 사진 촬영들을 하셨어요. 가슴 아픈 사진이 또 나오네요. 아래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님이신데 지금 그저께 대한민국 분양소가 다시 침탈당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사진은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검색해보면 나오시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분양소가 있었어요. 노동자분들도 자살 정말 많이 하셨고 그 노동자의 가족들, 부인들까지도 자살을 하셨어요. 지금 24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보겠죠. 2,600명이 정리해볼 당했고 전국 어디로 어떻게 가서 살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그 중에 24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자살을 하셨고 가족들까지 그 분양소가 대한민국 앞에 있었던 거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도 박근혜 후보가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김무성 당시에 그 캠프 총괄 본부장이 이제 선거 끝난 후에 대선 후에 쌍차 국정조사를 하겠다 여야 합의하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캠프 총괄 본부장이 한 얘기도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박근혜가 얘기한 것만 공약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번에 대해서 말 바꾸기도 아닙니다. 아예 박근혜 정부는 쌍차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것만큼 사람을 정말 피나리는 게 없습니다. 뭐 아니다. 그때 국정조사를 노력하겠다고 한 거다. 한다는 약속 아니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예 쌍차에 꺼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분양소를 지키는 게 그나마 유일한 세상과의 통로고 아직도 세상의 쌍차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장소고 또 그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걸 그저께 새벽에 기습적으로 친 거였고요. 중기청 직원들이 운영한 50명하고 와서 일단 천막 드러낸 다음에 그전에도 천막 드러내면 다시 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흙을 한 2톤가량 그 대한민국 앞에 뿌려놓고 화단을 뿌렸어요. 사람들을 쫓겨내고 꽃을 심었습니다. 되게 화가 나는 거죠. 화단보다 못한 사람들도 취급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 이제 화단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흙을 걷어내고 거기 많은 시민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다시 분양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화단은 그때 펜스를 한번 쳤고요. 그도 안 되니까 화단 안에 펜스를 하나 치고 안에 또 문 같은 높이 이제 벽을 쳐놓은 아름다운 서울시의 광경들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화를 오늘 잘 못 내는데 정말 평소에 너무 잘하지 오늘 지금 화를 못 내는데 이 화는 이게 법의 어떤 보장된 인간의 권리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저 밑바닥에서 끌어오는 되게 원시적인 분노 같아요. 사람이 자기 존재 자체도 부정을 당했을 때 끌어오르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쌍용자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람이 또는 노동자가 갖지 못한 자가 이 정도로 취급받는구나. 심지어 정부가라든가 공권력 제가 주권자잖아요. 주권자인 난데 내가 저들에게는 노예인가 비미한가 그런 분노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사건들이 많고 그런 면들이 계속 싸우게끔 또 이런 정치라는 도구로 싸우게끔 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가슴 아픕니다. 지금 지부장님이 아까 오전에 생각해보니까 막후 경찰대로 또 연행되셨다 그래요. 그저께 연행되시고 지금 들어가면 81시간 코치가 풀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다가 또 어제 또 들어가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옥새파업 77일간 했던 거 뉴스에 좀 붙였나요? 이분들이 물도 음식도 의료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이 다 차단됐었고요.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그래서 유엔 인권위에서도 지금 쌍차 이런 탄압이 너무 국가폭력이 반인도적이나 그런 조치가 내려졌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경찰 특공대에 의해서 정말 이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기가 테러 집단인가? 내가 이 사회의 어떤 안녕을 위협했나? 아니거든요. 사측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 당해서 그걸 주장했는데 내가 무슨 반사회적인 인물도 아니고 이 뭐 사회의 존립을 위협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지 전혀 납득을 못했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상처나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얻으셨어요. 뭐 의자놀이라는 책도 문정원 작가 쓴 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면면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노동자분들 다 친하지 않지만 김장국 지부장님도 몇 번 자주 보는 분들 보면 그래요. 지부장님도 단식하시면서 부장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뛰쳐나와서 야, 너 경찰에 사복 입고 경찰에 너 멋지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누가 불법적으로 되게 찍는 것 같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저 만나면 저기 조선님도 와 있고 누가 원래 찍고 있고 다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중에 의견 맞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피해. 그런 게 있고 또 둘째는 그런 정신적 충격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기억력을 상당히 많이 잃으셨어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몇 번 봐도 사람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주고 그때 누구구나 하면서 잠깐 있어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자기는 전화번호에 사진 같이 찍어놓지 않는 사람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막 사진 찍으시고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정말 국가가 정치가 제대로 접근 못해서 사람들을 건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는구나라는 것들이 정말 괴롭죠. 하고 쌍용차는 이렇게 계속 부정조사라든가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해고였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됐다는 상황 때문이에요. 일단은 쌍용차가 지금 외국에 팔려 있잖아요. 지금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게 팔려 있고 그전에 상하이라는 게 팔려 있는데 기술만 빼가고 멍크라고 중국 상하이처럼 확실히 그랬고요. 지금 마인드라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고 또 쌍용차가 그래서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해보자를 구직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럼 약속했던 설비 투자라던가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투자 다 약속하고 들어왔지만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싸움에서 분명히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분들만 아픈 게 아니라 상처 안에 계신 분들도 나도 언제나 잘릴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이 있고 장시간 불로라던가 그래서 산재도 되게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얘기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고용 불안이 있으면 국가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노동자가 정예고 요건이 없거나 그러면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인식이 이제는 자르고 사람 쓰고 마는 거야. 회사 자유 권한이지. 그게 자본이 가진 힘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살짝인지 지금 최근 15년 이상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 내가 노동자인데 내 권리를 내가 인정 못하고 내가 싸울 생각을 못하게끔 무기력하게 만든 게 너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진 이쪽에 마이크 뜬 사진 지금 평택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거기는 한상균 전 지부장님하고 오기성 동지 올라가 계시고 용기주 수석 부장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 정말 추웠던 겨울을 그 송전탑 위에서 다 보내시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저도 건너는 게 제가 익숙해져요. 처음에 올라갈 때 하루하루 지나면 막 저도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정말 추울 때 겨울에 바람 불고 그러면 정신이 좀 나가요.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답도 안 보이고 그냥 예전에 그냥 평범한 장하나 지금 평범하지만 그러니까 직업이 구태연이 아닐 때 느끼는 중압감과 너무 다를 거잖아요. 뭔가 제가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내려오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은 이만큼 드는데 해결이 안 될 때 되게 참 제가 이런 얘기 하셔서만 안 돼서 저도 굉장히 겨울이었고 그건 평택에 가서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지만 철탑에 올라가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가 그렇게 추웠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지금 동상 같은 건 다 걸렸을 거고 건강 상태가 엉망이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대한민국 법에 다 우리가 옳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경찰 특공대한테 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빨갱이라고 그러고 폭력적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내 동료들은 지금 또 계속 죽어가는데 죽음 막지도 못하고 전부 다 정치권을 약속했었는데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저분들이 저기 하늘 일을 내몰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도 일단 제가 일을 잘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워낙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번 주말에 대한민이라도 한번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누가 한번 관심 갖고 알아봐 주세요. 제가 뭐 이마트건 얘기하면서 도청당하고 미행당한 얘기들을 해서 저 사람들 방치하면 나도 누군가한테 갑질당하고 나도 조종당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지오의 소설에서 뭐 빅브라더 나오고 이런 게 결국 현실이 됐다는 거. 대한민국 사회가 결국 감시당하고 조종당하는 사회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오버가 아니더라고요. 이마트 노동자 한 사람 노조 만드는데 지금 직원들을 그렇게 내려다가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요. 이마트는 심지어 그 시시콜에 있는 아줌마들도 시시콜콜 이혼을 했네 무슨 지병이 있는데까지 다 개인 조사를 해서 계속 경영지원식으로 엄청난 누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말이 되나? 시시콜 아줌마 집안 사정 어느 아줌마 호의적이야 말자고 어느 아줌마 뭐 했다가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전세 청전이 한 그 아주머님이 아니지 아주머님 세 분이 같이 쓰는 그 사물함에서 그 책이 나오니까 그 세 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누구 책이냐? 다 자기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물론 그분 중에 한 분의 소유이긴 했지만 그랬더니 주인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금융처를 다른 데서 돌려야 되겠다고 쫓겨내고 책을 볼 자유도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된 다음에 전태일 여사 동상 있는 데 가서 물론 그날도 김정은 지부장님한테 쫓겨나긴 했지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노동자에 걸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런 일할 저희가 보다 위험 문제다라고 쫓겨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상처에 의해서 역시 지금도 못 내려오고 계십니다. 기자입니다. 정말 얼마나 제가 뭔가 방법이 안 나오고 정보부가 현대차가 계속 정말 흑자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불법 허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치하는 걸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정치권도 얘기하고 노동부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계세요. 저렇게 내려갈 때마다 가끔은 해드릴 수 있는 말, 이런 해결책이 있다 이런 거를 다 말씀 못 드리는데도 참 가슴이 아파요. 오히려 저희에게 최병승 동지 계시고 천이보 판단이 계신데 최병승 동지가 오히려 저를 미워합니다. 올라와서 참을만 해요 이런 거 때문에 힘내라고 그러고 사람으로 그렇게 울리대요. 저도 가서 크리스마스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저기 또 다 올라가는 단체도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싸우는 사람들이 물론 늘 분노하고 화나고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도 우리가 웃어야 마음이 건강해야 내일도 모레도 살아간다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그래도 같이 싸우는 분들 아직도 24시간 공사하는데 몸으로 맞고 있고 경찰한테 맞고 연예인당하고 제가 떠나온 1년 전하고 전혀 변한 게 없는 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좋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내일 모레 이 싸움을 끝낼 게 아니고 포기할 게 아니라면 건강해야 된다. 내 인간성을 지켜내야 내가 인간답게 사는 삶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참 허탈하지만 갈 때마다 그래도 따뜻함 전하는 게 아니죠. 저도 전해주고 최병신 분들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이런 걸 나누려고 해요.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분을 제가 2개로 올려드렸어요. 지금은 땅을 못 오시지만 땅을 좀 떼어서 드린다고 빨리 같이 내려와서 싸우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끔 트윗 같은 데 이제 화분 안 죽었다 이렇게 사진을 뭐 저한테는 아니고 키우고 계시다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반가움 많이 느끼고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좀 되게 더 슬퍼지는데 여기는 이분들이 올라가시고 이 송전탑에 전기가 흐르는 거를 끊어놨어요. 좀 전기를 우회해서 가는 그 교체를 했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회를 할 수 있는 충전탑이 없어서 그분들은 그 15,000볼트 모함이 흐르는 데서 10m가 안 떨어진 위치에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 전자파를 계속 쬐면 아마 좀 내려오셔도 암이라던가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고 너무 걱정됩니다. 그냥 목숨을 다 놓고 올라가 계신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전 모르겠어요. 가끔은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너무 비현실적이고 지금 이 순간 이분이 울산에서 평택에서 위에 올라가 계시다는 사실들을 망각은 아니지만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제가 변할 때 저는 되게 겁이 나고 무서운데 계속 그런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런 비운의 운명을 타고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이 처음 문제라는 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는 내 일자리에서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 같고 벌어먹고 사는데 그럼 나는 내 권리는 다 지켜지고 있나? 돌아보시면요. 한번 정말 제3자의 눈으로 노동자 자만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 되게 자존심이 허물어지실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자의 어떤 삶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하에서 나는 6시 되면 전 퇴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자가 늘 뭐랄까 노예적 지위라고 하면 너무 잘못하잖아요. 그런 지위에 놓여 있고 그걸 자신들이 자신이 다 받아들여져 있는 내재화해버린 이런 사회라서 이걸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일부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싸움을 좀 전환되지 않으면 바꾸기 너무 힘든 문제라는 걸 저도 와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나그나라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야근 수당은 안 주시나 이런 얘기 못하고 살았어요. 되게 제가 잘했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배워가는 거고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좀 같이 공감하고 싶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직하고 싸우면 다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노동자가 필요하고 같이 힘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에서 불법하게는 얘기했었고 그렇지 경영상 이유가 없는 어떤 K2 노동자 정리해고 같은 거 얘기했었고 쌍용차도 얘기했었고 여기 지금 이름이 유성기업은 올빼미 투쟁단이에요. 티셔츠에 써있는 부분은 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밑에 사진은 유성기업 아산지회의 홍종희 지회장님이 유성기업 앞에 있는 불다리인데요. 거기에 저렇게 태둥지도 아닌 것이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혼자 저렇게 여기도 보험운동을 하신 거거든요. 나오지 않으시고 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고
천장 운동하시는 분들은 화장실도 저희에서 해결하니까 동지들이 그런 것들을 다 또 그 발주로 해서 채워주고 그러세요. 근데 문표빈 추진단에서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회사 측은 계속 흑자 잘 내고 있고요. 그래서 밤에 근무하지 말자. 그러니까 WHO라고 세계 그 건강보건기구인가요? 거기에서 그 암 유발하는 인자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흡연도 될 수 있고요. 암이 있는데 장시간 근로, 약간 근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라고 이미 해놓고 야간 근로를 못하게끔 해 놓았어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은. 근데 이 경우에는 그 기존에 뭐 주약간 2교대대, 3교대 제도를 하지 않고 좀 낮에 일을 하자. 노동자가 얼대는가 아니다. 여기도 많은 동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했고요. 자살하기도 했고 우울증도 걸려서 자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노동시간의 문제를 좀 처음 그 한국 사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이미 있는 사업장인데 해결이 잘 안 됐고요, 물론.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농협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문제받고 몰아냈고 그래서 지금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hindu민주의라는 건강상 문제를 지금은 내려오셔서 병원에 계셔요. 천안 의료원에 계신데 이분들도 지금 이쪽 사진이 어느 사무실이냐면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제 사무실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안 갔죠. 설명 안 드리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공성장 같은. 그러니까 현장 같은 거. 네, 다들 그래요. 지금은 제가 신원으로 잠깐 이사했는데 이게 부산에 있을 때고 이때 지금 다들 익숙하시는데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무시하고 돌렸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다른 의원들이 있는데도. 네, 그 NGO 단체가. 요거는 네, 그 복도 부분이고 안에 들어가면 뭐 해군기지 결사반장 이빨이 파랗게 거리고 있어서 네, 사람들이 놀랐죠. 정보동성. 네, 제가 뭐 정보 옛날에 정보동성을 들어온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분들도 이때 그 국정감사 9월에 있었을 때 준비한다고 이제 유성기업의 사실을 알리는 것들을 저희가 뿐만 아니라 다른 한의 그 의원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을 지휘해 주십사 하고 이제 국회에서 그런 노조분들이 들어오서 이제 직접 다니시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일부러가 아니라 저도 제 방이 이런 모습인 게 제가 일단 편한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도 저희 방을 좀 유독 편하게 하세요. 하고 이거는 아주 그냥 곁다리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도 만나기 힘들지만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뭐 쉽게 만나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 없을 때 의원보다 더 얻기 힘들어하는 보좌관들도 많습니다. 싸다가 얘기하는 거라는 좀 안 그런 정신들이 많다는 걸 감안해 주시는데 국회의원 300명이고 보좌관 한 3,000명 거의 일을 해요. 근데 뭐 국회에서 일하시니까 서울도 다 아시겠지만 뭐 좋은 보좌관들도 많고 국회에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의원들도 좋은 분들 많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저는 국회의원들은 10개월 전에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도 국회의원을 받는 선입견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가봤더니 좋으신 분들 참 많고요. 의미 있는 일들 많이 하고 계시고 오히려 나쁜 게 언론에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게 관심이 더 있으니까 나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무능하거나 세금이나 갉아먹는 돈벌이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100% 확신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일을 더 잘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이른커녕 국회의원 돼서 그걸로 아주 차리사회로 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바꿀 부분도 많다. 그런데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다 무방무가 비슷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의원과 같이 일하는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뭐 의원이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의원을 대리해서 일도 처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방이 뭐 자랑도 하고 있고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방 분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인간적이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는 점에 있어서 잘난 사람 말고 다 모든 사람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방이 너무 좋아요. 만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된 동료들이지만 전 그래서 짧은 시간 그래도 우리 방이 의미 있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도움을 낼 수 있었다고 좀 자신을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회의원도 같이 일하는 보좌관들이 사람들 곁에 좀 겸손하고 사람들이 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유권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뽑으세요. 잘난 분들을 뽑지 마시고 평검사 출신이라고 국회의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 양력이나 이렇고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머리 좋잖아요. 머리 좋아야 국회의원 같은 거 하지. 그렇죠 뭐. 근데 좋은 대학에 머리 다 좋은 것도 아닌 것도 잘 아실 거고요. 머리가 같이 모아서 그 안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조선처치, 법제, 시민 전문위원들이 있는 혼자는 아니고 또 국회의원이 일 혼자 하려고 하면 다 그게 참 많습니다. 잘난 줄 알고 혼자거든요. 근데 노동하는 편에는 노동운동 오래 하시던 분이 노동 전문가고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하면 돼요. 그잖아요. 환경문제 바꾸면 환경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지금까지 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고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다 받아들여서 모아 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국회의원이 너무 잘나다 보니 알아서 그걸 성준을 하려다 보니까 뭐 뜻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해놓고도 여기는 분들이 그렇게 또 생기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제 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고 언제든지 저희 방은 또 놀러 오셔도 됩니다. 놀러 오시면 안 돼요. 다 바빠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을 갖고 오시면 같이 일을 하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바빠서 또 오셔도 그렇게 잘 못해드릴 때가 있어서 일거리 갖고 오시면 같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문제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도 주시고 찾아도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 혹시 이 중에 다들 좀 젊으신 분이니까 IT 업종 종사하시는 놀러만 다녀요. IT 쪽에. 쪽에 놀러만 다녀요. 왜냐하면 IT 업종에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일하고요. 이게 국민에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도 벤처분도 있었고 IT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으로서의 IT 산업 얘기를 많이 했고요. 굴뚝 없는 무슨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양산을 해놓은 IT 노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임금도 많이 너무 낮고 밤 12시, 11시 뭐 퇴근 시간 별로 없고 또 이 부분이 컴퓨터만 연결되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밤 11시, 12시 전화해서 김대리 뭐 좀 컴퓨터 좀 줘봐 이런 거 있고요. 그게 우리끼리만 일하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IT 업체들은 늘 하청을 받아서 일합니다. 대기업들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합니다. 어디 쇼핑몰 붙이고 홈페이지 붙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 갑을 건너잖아요. 진짜 이걸 왜 봐? 2시, 3시도 이거 갑자기 홈페이지 안 되는 거 사람을 피해요. 물론 홈페이지 안 되는 것도 기분 상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하청업체에서도 나간 근무를 하는 담당자를 하나 돌려서 이날 밤면에 이 사람한테 해놓고 거기에다 수당을 주고 그 담당 그 직분을 해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아무나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잘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내가 월급 받으려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월급이 투쟁자는 싸움이 월급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고용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많은데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줬고 정말 노동 시간 때문에 동료들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성기업 문제로 관심 가져주세요. 유성기업 문제 중에 화가 나는 건 노동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밤에 회사 정리하면서 노동하고 있는데 노동 중에 한 명이 공고차 타고 와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마치 본인 미치듯이 쳤습니다. 우리 공고차가 사람들을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단순 교통사고 처리가 됐습니다. 이 나라의 경찰은 어디 갔고 이 나라의 사법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와 분노와 고통을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단순 교통사고를 합니다. 운전자가 용역이었는데 봉고차를 갖고 와서 노동자들은 한 명을 실수를 친 게 아니라 3-4명을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진보정의당의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은 박원석 의원님, 그 옆에 오늘 정진우 의원님이에요. 정진우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정교조 위원장 출신이시고요. 박원석 의원님은 참여연대 학교사무처장이 있었고 섞을 때 아마 활약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그 옆에는 저는 여기는 이대 목동병원 로비예요. 이대 목동병원은 밑에 노조 파괴범 창조 컨설팅 나와 있는데 창조 컨설팅이 여러 업체에서 노조 파괴하는데 개입을 했던 노조를 파괴하는 노무법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오늘 지금 국회에서 제가 좀 늦은 이유가 노무사분들이 이 노조 파괴와 창조 컨설팅 이종규라는 창조 컨설팅 이종규 노무사 이런 게 사용짓이 되면서 마치 노무사들 노무법인들이 노예품으로 선회되는 것 같았다. 가슴 아팠다. 자기들은 노동자들 권익을 위해서 일은 일이지만 보람받고 있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이런 건 안 되겠다 해서 뜻 있는 노무사님들이 신노동 비전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정말 노동사들이 노동 문제를 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런 창립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기는 노무사니까 당연히 노동법 전문가들이겠죠. 어떻게 사측이 노동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노조를 없앨 것인가. 그런 매뉴얼 같은 거를 작성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정도면 사측 관리자랑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강의하고 기간제 지키고 노조들하고 협상하지 마세요. 질질 끌다가 지쳐 날는데 나가 떨어지게 하세요. 나중에 용역 불러서 법 주세요. 뭐 하세요? 그거 다 알려줍니다. 그런 거 했던 거고 이대목동병원도 그랬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일단 병원이고 병원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청소도 하시고 간병인도 많으시고 당연히 간호사분도 많으시고 근데 그러면 여기 뭐 주부들 여성 노동자가 많으신데 그리고 심지어 병원이니까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장소인데도 휴식 공간 없고요. 또 뭐 모성권 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자녀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양육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성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병원이라는 게 더 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해야 환자들 건강을 돌볼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주장인데 이게 병원 로비였었고 이 앞에 지금 수십 명, 100여 명의 이대목동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앉아게 됐어요. 근데 이런 특징은 병원에 있어서 이제 환자라던가 환자들 가족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해요. 환자들이 아픈데 파업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이분들의 대부분은 자기들 비번일 때 와서 파업을 하고 잘 제약은 궁금하지만 비번일 때 와서 한다거나 심지어는 전 비번 아니라도 파업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사측이 했고 사측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더 힘들고 그런 건데 이분들이 힘들고 건강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정서가 돌고 환자들의 건강이 못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도 그렇고 저는 이 사회의 몇 퍼센트가 노동자일까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도 뭐 있겠고 뭐 자본가들이 들소수일 거고요. 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또는 잠재적 노동자, 알바를 하던 뭐라든 다 노동자인데 노동문제하면 회계 일부에 조끼 입고 머리띠 드는 사람 문제로 생각하는 게 좀 한국의 이상한 불가사의라고 할까?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뭐 노인 문제 이런 좀 사회 문제시 되는데 노동 문제하면 내가 노동자인데도 남의 문제 같이 생각하는 거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는 거기에서도 이념적인 어떤 역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운동하면 노동운동한 사람을 정국이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해공이지 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군사분들이니까 뭐 안보랑 관련되어 있고
사실 우리 거기 종북주의자 없었어요. 다 의사들인데 그래도 종북주의 때문에 그래 우리는 뭐 운명이지 관련된 거니까 종북이라 그래도 뭐 좀 억울하지만 그럴 수 있는데 노동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뭔가 반대만 하면 다 북한에서 생겼다고 이게 2013년 사회에서 할 말이면 그런 것들 뭐 이런 사측의 문건이 아니라 뭐 공무원들의 문건에서도 전문가들이 아직 있는 걸 봤을 때 충격과 공포를 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이니까 자료평을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정부나 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너무 전근대적이라는 데서 많이 놀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대훈병원에서 노동자가 건강해야지 이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일견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은 좀 건강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다가 아마 이석행 지금 민주당 노동위원장님이시고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아주 들었던 얘기 같은데 그분은 심지어 민주노총위원장이잖아요. 출장을 유럽에 가셨대요. 이탈리아에 갔더니 자기 비행기 타고 빨리 딴 도시로 가서 또 회의 참석해야 되는데 공항이 그냥 올 수도 없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냐고 비행기가 왜 이렇게 다 멈췄냐. 그러니까 본인 잡자부터 하는데 그 사람이 공항에 노동자 파업을 하죠. 아니 아무리 파업해도 비행기 이런 뭐 기차 이런 건 다녀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지 아니 그런 말을 했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멈춰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공항이나 기차들이 천재지변 나오면 멈추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는 노조 파업은 천재지변을 불가능해요. 국민들도 노조 파업하면 멈추는 거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언젠가 자기 문제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노총 그 위원장에서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멀었구나. 왜냐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영감을 얻었어요. 지금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내가 나의 권리에 대한 어떤 환기가 없으면 아마 어디 누구에게 연대를 하든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든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한꺼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0개월 동안 이런 많은 현장을 경험하고 도와왔는데도 다소 아직 우리 방 사람들 사실 근무 조건이 너무 안 좋죠. 야근 다 반사고 그런데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일 하는데 참고 일해야지라는 마음이 저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사진도 봤던 전수찬 위원장님 지금은 아까 표정은 물론 연출된 사진이기에 그러긴 했지만 복지가 결정이 됐던 사진이고 어저께 찍은 건데 지금 밑에 사진 가운데 전수찬 위원장님 흐려서 안 보이니까 검은잠바 입고 계시고 힘드셨을 때고 아주 힘드셨을 때고 그렇지만 그나마 내분권이 좀 홍보가 되면서 이마트 처음에는 혼자 전수찬 위원장님하고 나머지 두 분이 혼자 이마트 지점 앞에서 1인치 피켓팅 하고 있고 이게 누가 도와주는지 들어주는지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해줬지만 매일매일 1인치밖에 반복할 게 없었던 시점이었고요. 전수찬 위원장님은 처음에 잘리기 전에는 광주 지점으로 달려갔어요. 인천에서 광주로.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광주에 갔더니 6명이 정도의 동료 직원한테 집단 불탈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당연히 치료를 하려고 입원을 해서 나왔죠. 무단결석을 했다고 거기서 잘립니다. 그 건도 지금 조사 중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를 들었더니 그 사람들은 가족 사원이라고 있어요. 회사의 호의적인 사원. 근데 이번에 자폭조를 만듭니다. 전수찬 위원장 때리고 자기들도 징계받고는 문제 잘려서 자폭하면 몇 달을 다시 복귀시켜주고 보상해주마. 자폭조입니다 이거요. 때리고 잘릴 거 각오하고 나중에 고용보장 받고 그렇게 때렸던 거. 다 조사 결과 나왔고요. 차측은 지금 그런 고소고발 것까지도 취하하라고 사실은 이번에 복직하면서 그걸 협상하는 내동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도 몇시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마트에서는 언론에서 많이 제공하고 경찰도 여기에서 수상을 하지 못할 정도에 와 있어서 아마 끝까지 수사는 될 거고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전에 판매했던 물건의 내용보다도 더 끔찍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이마트에서 끝나지 않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 이동업체 전반으로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백화점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백화점 같은 어떤 판매하는 여성 서비스 종사자들의 문제를 관심 있게 보는 게 편이에요. 제가 우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면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보이고요.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 위원장님도 지금 있고 민변 노동위원장님도 보이시고 이마트 건에 대해서 나중에 내부문건이 폭로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많은 힘들이 정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아졌거든요. 그때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조작 조정 3명이 이 일을 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안현문 부직에 이어서 이분들은 들어가서 노조를 이제 드디어 만들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이마트 직원분이 있었으면 노조 좀 가입하고 해주시고요. 네, 노조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마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가 있는 한 계속 문제는 있어요. 사용자는 어떻게든 줄 거 덜 주고 돈 더 벌고 싶은 존재들이라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큰 건이 있을 때 하나하나 대응을 해주셔서 항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항시 사용자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이 건이 되니까 지난주에는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8년 동안 준비했는데 불이익 당할까봐 커리팅을 못하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조직했던 한 50여 분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드디어 했습니다. 이마트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건강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랬더니 설립 신고하자마자 수백 명이 다시 추가로 가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마트보다 그렇게 빨리 조직이 되고 그러냐 했더니 홈플러스가 회사 문화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관리자들이 욕설을 많이 쓰고 되게 모멸감을 주면서 거기 보니까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사님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는 청년들 장님들이 우리 여사님들 그렇게 욕을 하고 홈플하지 않고 진짜 온갖 정말 XX 같은 놈들이다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서인지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관리자들이 어느 순간 욕을 자제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여사님들께서 야 노조가 필요하네 이것들이 욕을 못하네 하면서 대거 확 가입했다는. 그래서 제가 이마트 욕좀 하고 그랬으면 빨리 조직되는데 이마트는 욕은 안 해서요. 혹시 삼성? 야. 모르겠네요. 근데 홈플러스는 그래서 조직이 빨리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뭐 욕하지 말것 이런 거는 그게 노조가 단역 내용도 아닐 텐데요. 노조가 생겼다고 관리자들도 욕을 안 하더라. 말조심을 하더라. 이게 힘인 것 같아요. 힘인 것 같고. 지금 그때는 저도 이거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랑 제일 가까운 이마트 입구 앞에서 제가 국회의원 전화나 이지를 하고 있는데 절에 놓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마트에 노조 만들어야 됩니다. 동참해달라고 거기 계신 소위 아까 여사님들 하고 일하시는 분들 주는데 관리자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가는데 이마트에 내가 이걸 왜 못 보이는데 이 사람이 들은 어떤 회사에서의 명령이 삶의 최대의 어떤 기회인 거 너무 안 되고요. 그럴수록 저도 좀 오버라 했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주인이고 이마트 호인철 정용진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가서 한번 노력하고 근데 저랑 돈을 안 맞으셔요. 제가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막 저는 뭔가 지금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참 그때도 가슴 아픈 일들만 있는데 같은 이거 말고도 같은 현장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생각이 나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드렸고요. 현대차, 우연히 들어있는 현대차 문제도 하도 언론을 만나서 아시고 최근에 우리가 8년 동안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현대자동차 불법하게 규정이 불법하게 된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해서 그럼 최경식만 짓고 하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요새 우스갯소리로 지금 말이야 방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최경식 문제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8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한 당신만 직접 보이는 이거 말도 안 되고 그것들이 최경식을 우리가 전원이 듣고 있는 데까지 못 내려온다고 올라갔는데 언제 내릴지 모르겠어요. 전 저기서 얼마나 더 사셔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저의 얘기를 하고 아니 저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뭐한테 막 저도 얘기했는데 한번 어떤 느낌이신지 들어보고 네, 맞아요.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